예, 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자,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장중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 팀장도 사람이지라 게을러서 공개 특강도 이제는 되게 딱 보니까 내일은 어린이날이었던데요. 예, 저는 깜빡했어요. 몰랐어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어닝 시즌이고요. 어닝 시즌이고 그리고 시장에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 예. 뭐 그중에 하나가 평소에 제가 자주 강조했던 것은 비대면 의료 관련 제도화 법안이죠. 예. 처음에는 인피니티를 주로 공략했다가 후발로 제가 유비케어를 좀 중심으로 매집하자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안 팀장의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차근차근 매집하셨는지. 예. 자, 어쨌든 전부 다 유비케어를 한 점으로 통일하고 지금 이렇게 매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소식인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에서 지금 핵융합에 지금 투자 규모를 억수로 지금 많이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장중에는 이제 핵융합 전력에 관련 기업들이 좀 대거 지금 테마가 조성되긴 하더라도 올해는 전력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예. 단순히 뭐 핵융합이란 이런 테마도 중요하지만은 올해는 특별히 전력 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밝은 시장을 지금 경기는 안 좋더라도 이게 전력이 가능한 것은 이제 인프라 시장이다 보니까 가능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비츠로 테크를 좀 이렇게 여러분께 관심 있게 보도록 참조하세요. 예? 빌 게이츠가 지금 투자를 했대요. 예. 어쨌든 비츠로 테크가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아셨죠? 테마도 테마지만은 안 팀장은 절대 테마가 조성됐다 해서 막 투자하지는 않아요. 기업 자체가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비츠로 테크 자체가 기업이 아주 훌륭한 기업이에요. 예, 투자하도 너무나 좋다. 그리고 평시에 제가 좀 많이 강조했던 거 지금 뭡니까? 지금 어닝 시즌이죠. 예, 각별히 좀 잘 보시라고 했죠. 뭐 종목들 많이 추천했는데 예. 자, 분명히 말씀드린다만 제가 종목은 많이 말씀드려요. 예, 그중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하고 안 팀장의 이런 이제 추천과 종목 설명을 이제 종합해서 본인이 여기서 한두 개만 골라서 꼭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안 팀장이 투자 설명드렸다고 뭐 전부 다 가서 매집하고 그런 투자하시면 여러분 크게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테마를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도 기업의 자체의 지금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가 안 좋다고 가정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냐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사업 내용을 보시고. 아시겠죠? 예. 그거는 투자자 본인이 안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업 자체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모멘텀 중에서도 그러니까 시장의 파급력이 큰 것을 이제 위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급력이 가장 센 거 뭐예요? 가장 센 거. 1위. 시스템 반도체예요. 시스템 반도체. 2위. 예, 뭐 저는 에너지 꼽는데 에너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는 3년 동안 주가가 갔어요. 얼마 더 먹겠습니까? 4세대 에너지는 우연코 저는 진짜 100% 장담하는데요. 수소입니다. 예. 이게 시장 규모로 보면 2차 전지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 규모, 지금 이 분야에 투자하는 규모가 2차 전지보다 훨씬 크면 크지 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업적으로 투자 안 하다 보니까 통계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그러신데요. 지금 아직도 시장이 돌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든 북한에서 핵을 폭발하든 뭘 하든지 간에 시스템 반도체 하나 하고
그리고 수소 하나, 이 하나씩은 꼭 매집해서 중장기로 좀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도 좋고. 자, 그리고 나서 뭐 휴메딕스는 제가 뭐 어느새 뭐 조금씩 치고 계속 올라오고 있죠. 실적이 아마 상당히 잘 나왔을 거예요. 뚜껑 열어보면 알겠고. 자, 오늘 종목은 원래 신규 종목이면 신규고,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 한국종합기술을 제가 오늘도 추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종합기술이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모멘텀이 아주 많아서 제가 뭐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기업이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경기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게 뭐 모멘텀이 하도 많아서 수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가 그 수소 그 충전이라든가 시설 같은 거, 그렇게 뭐 거기에 관련 지금 그 뭡니까 투자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 기술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지금 그 기술이 가장 그 돋보이는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수소 충전할 때 규모가 있어요. 큰 규모, 작은 규모. 기술이 다릅니다.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300kg짜리. 시간당 300kg씩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충전소 건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도 뭐 그 뭡니까 정부에서 뭐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여당에서 뭐 그게 관련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리고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은 뭐 특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은 그거죠.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런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황금주예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됩니다.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도 다 참여가 가능해요. 근데 그 참 기업은 좋은데 이제 어느 날 어떻게 어떤 모멘텀으로 시작되느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매집해 두시면은 좋은 날 오실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금융 위기만 터지지 않는다면은. 아무튼 저는 시장은 그 하반기에 꼭 시장 꽁그러진다고 저는 보고 있단 말이죠. 100에 90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진짜 세심하게 규모가 클수록 더 고심해서 투자 전략을 선택하셔야 돼요. 알림길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6월달 들어가면은 그거 하죠. 부채 협상하죠. 협상돼도 문제고 협상 안 돼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뭐 뭔지 아세요?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구체적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긴 하는데 뭐 통과 안 되면은 뭐 디폴터니까 떨어지는 거죠. 정부 전체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혼란을 주겠죠. 그러면은 금융시장은 당연히 크게 변동폭을 가하는 것이고 통과돼도 문제예요. 왜? 통과되면 왜서 문제예요? 부채가 통과됐는데? 그렇죠. 미국 재무부에서 통과되면 뭘 합니까?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뭔가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기업들이 계속 적자를 헤매고 있는데 적자에다 적자를 더 가하는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확 흡수되면서 시장이 확 끈거려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올해 여름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두 눈 똑바로 털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번에 그 주식 사기처럼 한 번에 확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올해 여름에는 조심조심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고요하게 지금 진행되는 시장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다가 크게 닥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주식 사기치는 그 봤죠? 하루 아침에 며칠 사이에 몇십억씩 막 이렇게 손실 보는 거. 뭐 우리하고는 크게 우리는 뭐 그런 그 투자를 하지 않아서 크게 연관성이 없다만 그래도 여러분 투자 기업이 한 두 개씩 맞으면은 여러분 인생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투자하든지 간에 시장의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놨고 과연 내가 투자해도 되는지 반복적으로 잘 검사하라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되도록이면은 모멘텀을 2분기나 그쯤에까지나 보도록 하고
뭐 1, 2천 투자하면 뭐 그렇다 치도 뭐 한 5천 이상 1억씩 투자하신다면은 안 팀장은 꼭 논의해서 결정하세요. 근데 시장이 그렇다 해서 뭐 투자할 분야는 없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그 4월 달부터 하방 시장을 대비해 가지고 포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한 4종목을 편입했는데 시장이 꽁그러지면은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더 크게 뭡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장담은 못 한다만 안전 버팀목을 이제 하나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도 투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견해가 있으시다면은 안 팀장 이야기를 잘 참조하셔서 본인 스스로 포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5월 달에는 뭐니 뭐니 해도 어닝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 있고 또 여러 가지 개별 종목 그런 해침 제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걸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차트를 본다면 이런 기업들이 좋아요, 여러분. 아셨죠? 상장하거나 2014년에 상장했죠. 시세 한 분도 안 났어요. 그렇죠? 꽤 괜찮은 기업이긴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 이전만 좀 잘 갈라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닥치는 바람에 꺾여버려가지고 그냥 코로나 살짝 지나니까 여기 사업들이 여기 와서 또 다시 시작하니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집중적으로 기관들이 억수로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야내 이 사업이 새로운 형태로 미용 사업이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좀 중요합니다. 1분기도 잘 나왔을 거고 만약에 2, 3분기도 잘 나오고 하면은 이거 뭐 영역이 뭐 어디 갈지 모릅니다. 새로운 그런 산업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화장품 사업은 안 돼요.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고 있어요.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 포스피 같은 거 걔네는 순수 화장품 사업이죠. 걔네는 화장품 사업이 아니에요. 화장품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걸 뭐 의료 사업이라기도 그렇고 그냥 미용 사업이에요. 그냥 미용 사업이 더욱 정확합니다. 엄청 잘 돼요. 그 미용 사업에 들어가는 의료 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매출이 오르는 거 보면은 그 소비 특징들이 있어요. 항상 개성 있는 그런 그 분야들이 화장이나 패션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일종의 좀 뭐랄까요? 보호적 소비와 좀 가까운 그런 거죠. 중국 위주로 보세요. 중국에는 지금 경기 부양하느라고 돈 풀기 직전이에요. 지금 대규모 자금들이 다 중국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두 번은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ETF를 사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 휴메딕스, 유비케어.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6,000원 기준을 해서 아래에서 계속 매집하시면 됩니다. 안 팀장님 법이 안 통과되니까 더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 개설돼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법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팍 치고 가요. 통과되면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그 제도화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뭐 성장하기 시작하면 또 그걸 또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새로 나타난 거잖아요. 정부의 법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런 거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 원격 의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하는 행위였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으로 허가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OECD 38개 국가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협회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어요.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래갖고 이번에 코로나 계기로 해서 이게 사업이 확장되니까 가장 억울한 기업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제 상가가 인성정보가 원래 원격 의료 사업이 매출이 거의 80, 90%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해외 사업을 이제 진행하다가 기술로 계속 매출이 미쳐서요. 적자는 계속 나가지고 중간에 포기해서 실질은 지금 인성정보는요. 원격 의료하고 상관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근데도 상가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원격 의료에서 주도했던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가 봐요. 근데 지금 사업 구조는 원격 의료가 아니고 지금 그 네트워크 통합 이게 시스템 통합 같은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인성정보는 맞습니다. 예. 인성정보란다. 유비케어는 맞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구조상 보니까 유비케어가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유비케어로 통일하도록 합시다. 법 제도화가 추진 중이니까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예. 항공종합 기술도 좀 한번 보도록 하시고. 내일 모레 그 사우디에 그 뭡니까 뭐 교통부 장관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또 국빈 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CNC는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지금 그 기업 지금 그 뭡니까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5월 달에 정식 발표가 나옵니다. 예. 관심 있게 보도록. 근데 이번에 잘 봐야 한 것은 이 LCNC의 지금 그 뭡니까 인수애양서가 제출한 기업 중에서 그게 있어요. 어, 루이비통의 대주주 헤네시 그룹이 예, 인수애양서를 제출했대요. 예, 그거 뭐 진짜 대단한 거죠. 만약에 루이비통으로 진짜 인수가 된다면 이 주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요. 얼마나 날아갈지 모르겠다만 날아갈 가능성 커져. 예. 아무튼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치가지고 예? 그렇죠? 8,000원 이하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뭐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그 했었죠. 그렇죠? 7,500원에서 8,000원. 이러기 무슨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쭉 가버리는 가능성 있어요. 좀 한번 사보세요. 뭐 나는 운빨입니다. 운이 한번 따라주면은 대박 한번 나는 거고 안 따라줘도 크게 손실 날 일 없어요. 괜찮습니다. 애블 CNC가 지금 그 뭡니까 일본 시장에서 크게 그거 뭡니까 지금 그 사업화가 잘 돼가지고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색조 화장품이 더 잘 팔리는 관계로 해서 저 한류 열풍을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많이 욕심 부리면은 안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비대면 의료가 국회에 통과되면 누가 가장 수혜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좀 길게 보면은 또 AI 의료로 넘어갑니다. 뭔지 아세요? 어.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4세대 의료는 인공지능 의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VIP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두 기업을 우리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첫 기업은 우리가 최초에 2달 전에 매집을 했는데 예. 지금 상당히 많이 갔고 예. 두 번째 기업을 지금 후발 기업들을 지금 VIP 집단에서 하나 매집하고 고급 병원에서 하나 매집하고 벤처 기업이에요. 벤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세 종목 얘기해드렸죠. 다 비상장 기업이죠. 사피온. 그리고 그 뭡니까? 필요사이하고 또 하나 레벨리온인가? 그러니까 그 내년에 시스템 반도체 팹들이 상장을 많이 합니다. 누가 상장 규모 크는가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 시스템 반도체 팹들이 상장을 하는데 거의 다 조 단위로 상장할 거예요. 조 단위로. 자 그러면 이게 딱 뭐 하고 갔냐면은 좀 약간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기간이 아주 짧았죠. 예. 그리고 이게 시스템 팹이라는 것은 완전히 기술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게 연구 개발하는 단체들이 그 필요세 같은 경우에 연구 개발자가 8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은 참 대단하죠. 예, 걔네 CEO가 박씨인데 그 중국 그 뭡니까 원래 그 엔비디아의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게 이제 때려치우고 국내 와서 창업한 거죠.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오래됐어요, 창업한 지. 어떻게 보든 올해 시장은 전체는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조금 멀리 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제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어본다면은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 그러니까 앞으로 2, 30년 바라본다면 올해가 진짜 어떤 뭐랄까요? 출발 시점? 예. 그리고 예, 금융시장도 타격을 맞아요. 폭락하죠. 그러면 너무 나이스죠. 여러분 인생 중에서 진짜 사람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진짜 하나예요. 이번에 하반기에 그 안 팀장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그렇게 꺾인다면 여러분 진짜 집 팔아서도 주식 사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앞으로 내년 지나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평생 동안 안 올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안 팀장 여러분한테 좀 뭐 이렇게 농담하는 것 같죠? 어쨌든 제 그 오랫동안의 투자 경험들을 보면 그래요. 예. 저는 앞으로 3년, 5년 시장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투자한단 말이죠. 아, 시장을 그려난다는 것은 그만큼 3년, 5년 투자한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다 읽어지니까 뭘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예, 다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언제 투자해야 돼요? 가장 안 좋을 때 주가가 가장 싸잖아요. 그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예, 가장 시련을 겪는 곳에서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100% 맞아요. 고통스럽게 매집하면은 팔 때 행복하고 행복하게 매집하면은 팔 때 고통스러워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음. 근데 사는 것도 이게 참 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 말이 산다는 거지. 주식이 막 폭락할 때 막 몇 억씩 사봐요, 여러분. 손 떨립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떨려요, 떨려.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앞으로 4차 산업 이제 삼성전자에서 평택 공장이 이제 완공되고 하면은 평택에는 이제 3사 공장이죠. 걔네는 5나노 이상이에요. 거의 뭐 시스템 반도체 생산 시설 기초는 닦았다고 보셔야 돼요. 용인 클러스터가 1기가 2029년에 완공이 예정이에요. 그 전에 2027년까지 그게 연구개발 단지를 이게 그 하고 전체 규모가 2040년까지가 한 400조, 500조가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속도를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최근 삼성물산 보면은 지금 수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 공장은 삼성물산이 져요. 삼성물산이. 예. 그래서 이게 뭐 공장 짓는 것도 공장 짓는 거지만은 우리나라 미래에 운명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예.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이게 그 파운드리가 어느 시장 규모를 장악해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 공력도 강해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정부는 온갖 모든 예, 정부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삼성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이게 성공하냐 뭐 하느냐 우리나라 미래가 몇십 년 동안 이제 이게 발전 가능성을 예, 보여주는 지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제재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진짜 좋은 계기죠. 예. 그만큼 경쟁자가 예. 실은 저는 만약에 미래 세대를 보면은 중국보다도 미국이 더 경쟁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예. 경제적 이윤 앞에서는 뭐 친구고 뭐 동료고 뭐 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여러분 그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미국하고 뭐 예? 헬멘 같은 국가로 막 그 하면서도 뒤로서는 중국하고 경제 규모를 더 미국하고 경제 규모 더 커요. 걔네가 지금 거래하는 그 뭡니까 무역 거래 보면은 경상 규모 보면은 음, 위안화가 어느 정도 글로벌 그 이제 결제의 통화를 일부를 대체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를 하느냐는 이제 뭐 지금 최신 통계는 원래 한 2% 정도였는데 최근에 최근에 지금 거래 규모가 한 4.5% 5%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예? 예. 어, 유로화가 한 20몇 프로고. 음.
달러가 한 50좀 넘고. 예. 중국이 지금 위안화 대외 결제가 지금 통계된 거는 근데 이게 스위프트에서 통계한 거예요. CIPS는 통계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스위프트는 이제 달러 기축의 이제 통화 결제망이고요. CIPS는 위안화 통화 결제망이에요. 이거는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예,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위안화로 결제를 전부 하려고 예, 지켜봅시다. 만약에 뭐 중국이 뭐 기축 통화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워낙 동안 장기 동안 그 달러에 피해 많이 받은 국가들 보면은 거의 보면은 그 원자재 국가들이 많아요. 브라질, 인도, 그리고 뭐 그 이제 중동의 이런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미국이 조건 나쁘고 떠나서 예, 달러의 기축 통화에 이제 치가 떨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선호하는 거예요. 중국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예. 그만큼 경제 규모를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것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5월 4일이죠. 아, 어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나다든가 아니면 튀르키예의 그런 생각보다 튀르키예 발표가 늦네요, 많이. 아, 근데 튀르키예는 외환 보유고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통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건할란지 그거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튀르키예 지금 그 대통령이 참 고집쟁이잖아요. 요즘에 튀르키예 통화가 터키죠. 예, 터키 튀르키인데 통화 엄청 많이 떨어진 거 아세요? 아, 이 대통령 보면은 참 골 때리는 사람이. 예. 지금 글로벌 그게에서 지금 튀르키예 참 이게 참 역사적으로 없던 그런 극이어서 일이라. 이 봐요. 이게 통화입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도 경기 부양하겠다고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지금 그 뭡니까? 지진이 또 발생했고. 특히 진짜 골 때리는 나라에. 근데 참 그게 위치가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아서 예, 여러 나라에서 튀르키예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그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튀르키예, 터키가 러시아가 좀 외교 관계가 가깝죠. 예, 가까운 사이예요. 예, 두 나라가. 아, 여행하기가 너무 좋죠.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때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튀르키예 환율이 급락하자마자 예, 튀르키예 가서 명품 산다고 난리 났었던 거예요. 재고 상품은 그만큼 가격이 환율이 급락하는 만큼 재고된 그 명품들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안전자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네 통화로 똑같은데 만약에 뭐 100리라 뭐 1000리라라고 치자고요. 예.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10만 원 주고 1000을 바꿨는데 요즘에는 5만 원 주고 바꾼다. 그러니까 걔네는 가격이 안 변해도 우리가 사는 가격은 훨씬 저렴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걔네가 통화가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근데 반대로 이런 상태에서 지네가 재건을 한다면 엄청나게 자국 통화를 더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더 급격히 하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대규모로 그 이제 국가 재건을 한다면은 통화를 다시 손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재건하는데 그 보니까 한 700억 달러인가 있더라고요. 한보 요거가. 예, 다 소진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지켜봅시다. 우크라이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걔네는 미국가 도와주니까.
요즘 시장은 진짜 예. 급등량이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꼭 명심해 주세요. 예.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 것. 예. 주말에 또 유엔하고 러시아 협상하죠. 원래 비대면 의료하고 정부가 한장 협정 중에다가 이게 초진하고 재진해서 이제 비대면 의료가 개입하냐 안 하냐 그게 계속 토론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부가 계속 이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시범탐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부가 일단 결정을 하려는 과정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6개 단체, 네, 주요 단체들이 전부 다 지금 손들었죠. 이러면 안 된다. 비대면 의료는 시대적 흐름이고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죠. 사실은 대기업들 중에서 특히 뭐 제약산업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비대면 의료 사업에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성과 LG도 비대면 의료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법이 통과된다면 모두 구체화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1차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법과 제도, 질서를 만들면은 이제 나중에 집에서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지금은 가장 편한 게 뭐가 나오냐면 TV. 예. TV 위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앉은 자리에서 헬스케어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통 그것이 이제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최초에서 쓰는 지금 이게 원격 헬스케어의 의료 뭡니까? 앱 서비스는 케어랩스의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지금 일단 결정은 한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법만 통과되면은 여기에 관련 서비스가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LG는 어떻게 할까? 예. 앵커 아직 나온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요. TV에다가 엑사원을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의료 사업이 진짜 돈 되는 사업이단 말이죠. 욕심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우리나라 또 고령화가 지금 점차 더욱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대면 의료가 사업화가 가능하다면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에서는 당연히 하죠. 현대나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죠. 자동차 안에서도 어떤 사고 난다든가 이런 것은 모두 이 비대면 의료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인공지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답이 나왔죠. 어디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시장을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투자 기업들이 다 보여요. 흔히. 근데 투자라는 자체가 가격의 변동폭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시장이 뭐 이렇게 추락한다든가 어떤 위기가 터진다든가 그러면 너무 좋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기업의 미래 비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어떤지 간에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도 절대 놀리지 마시고 한국 거래소 여의도 그대로 잘 있습니다. 안 없어져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은 건전하니까 위기 터지더라도 너무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금융위기 2번 다쳐가지고 실패도 뭐 한 2번 다쳐봤고 어지간 금융위기는 이제 안 팀장을 놀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액 투자자들도 나란하게 침착하게 잘 거닐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이게 냉정한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투자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제가 이거 적어 놨기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요. 예. 뚝심이 커야 돼요. 뚝심. 예.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예. 우리는 과거 20-30년 보면은 그 경제는 잘 만들어 놨어요. 외국 사람만 좋은 일 해줬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좋은 기업들 억수로 많아요. 지금. 예. 벤처로 해가지고 그 시스템 반도체에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가 통합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한 기판에서 예,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그것이 FCBGA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그 위에 이제 그 메모리라든가 고대형 메모리라든가 PMM 반도체라든가 다 하나 신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엣지100 그래픽 카드. 거기 하나가 4만 달러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그래픽 카드 하나가 엔비디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게 들어가는 그 HBM3 고대형 포 메모리가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 50% 차지해요. 예. 삼성은 없냐? 있어요. 있는데 개발을 했는데 아직 양산을 못한 거예요. 곧 양산합니다. 근데 삼성의 태도는 지금 그런 거예요. HBM3 PIML 반도체를 만들려고 양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PIML을 더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가 그 대용량 그 데이터 처리만 뿐만 아니라 그만큼 연산도 또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하고 연산은 두 계통이에요. 시스템 반도체는 처리하는 것이고 메모리는 데이터 처리하는 것이고 연산하고 처리가 틀립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제 이게 다 통합이 된다는 거죠. 통합이. 그래서 앞으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FCBGA라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매출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또 뭐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예, 한 2년 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시장 캐파를 지금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슈퍼컴퓨터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하니까 사업화가 되는 것입니다. 음. 아, 5월 달에 그것도 있다. 안 팀장은 지금 제가 제일 관심이 큰 것은 그거예요. LG에 자, 엊그제 그 일본 뉴스에서 보셨죠? 삼성전자에서 챗 GPT-4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기 기업 내부 인원들이 그걸 사용하다가 그 회사 내부에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게 지금 제기가 돼갖고 그 기업들마다 지금 그걸 사용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예, 그 삼성의 자체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예,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따지고 보면은 LG는 일찍이 준비를 해서 X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보다 한 발 좀 앞선다고 보셔야 되겠죠. 결론은 그 이제 인공지능은 뭡니까? 그거죠. 예. 소프트웨어에 속하잖아요. 이건 결론은 보면은 우리나라가 소프트가 좀 많이 약해요. 지금 그런 소식, ARM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그 이제 초거대 AI를 만든다는 그런 게 배경 뉴스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뉴스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ARM이 이제 곧 IPO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ARM 그 얼마 가치의 그 IPO가 되느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 팹 회사들의 신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지 않으셨죠? 예. 그 우리나라 팹 중에서는 아주 그 대기업 팹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동일한 그 뭡니까 시선에서 같이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LG는 엑사원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삼성이나 현대나 혹은 뭐 포스코나 아, 포스코는 포스코 DX가 있잖아요. 예. 예, 포스코 ICT를 포스코 DX로 사명을 바꿨어요. 예. 참, 예. 어쨌든 삼성에 보면 세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그게 참여되는 기업들이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팹이 지금 가장 큰 것은 AD, AD 테크놀로지. 야네가 규모가 가장 큽니다. 뭐로 헬리스는 뭐로 규모를 판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엔지니어를 몇 명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기술 놀이하는 거죠. 공장이 아니라. 그리고 팹들마다 자기네가 좀 뭐랄까요. 기술 우위적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업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기를. 예. 이게 만약에 하반기 들어와서 이 저점 깨가지고 만원 이하 들어온다면 이거는 무조건 투자하셔야 돼요. 예. 그 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누가 어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공장들은 모두 다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이런 솔루션 업체들이 예,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치고 가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비싸요. 예. 좀 여기서 한 예, 반의 반만 할인해주면 너무 고마울 텐데. 예. 좋은 기업들 지금 삼성하고 지금 현대에다가 지금 기술 납품하는 기업들을 제가 나란히 다 지금 예, 체크를 하고 있어요. 뭘 기다린다? 예, 폭락하기를 기다린다. 예.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전통 산업들은 이제 크게 재미없을 거예요. 주가 수익이. 예. 시대 반도체, 인공지능 이걸 1순위로 투자하셔야 된다. 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달에 야는 G2R이 누군지 아죠? 어, LG의 그겁니다. LG의 광고 회사, 광고 계열 회사. 그래서 이걸 얘기하냐. 5월 달에 주주 통회를 통과해서 LG의 그 광고 계열 회사가 3개 있어요. 하나로 통합합니다. 하나로 통합하면은 대충 규모가 한 4, 5천억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뭡니까? 광고 회사가 이제 뭐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노션이라든가 삼성하고 현대가 이제 한 번 붙을 수가 있어요. 규모적으로 보면은 통합하면은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근데 규모는 커지면 커지는데 무엇으로 광고로 겨냥하고 한 번 붙겠느냐. 요즘에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인공지능이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엑사원 올해 그 광고 이미지가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공식 그 발표된 것은 아닌데 LG에서는 엑사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게 뭐 그러니까 이겁니다. MS에서는 제일 먼저 선보한 게 의료하고 그 차량용 AI 비서예요. 이 두 가지 사업을 가장 먼저 선보였어요. 뭐가 어떻든지 간에 의료는 꼭 할 것 같아요. 예. 비대면 의료 지금 그 사업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게 뭐 광고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뭐 광고 대상도 받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 사업을 진행할 나중에 영화도 찍습니다. 초거대 AR로. 예. 영상까지 다 생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거의 가까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6천억 개 매체 수가.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네이버의 그 클로바. 예. 걔네가 두 번째고. 아이 클로바. 예, 자, 3시 15분이고 장이 마감돼 가네요.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법 제도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매집해놨고 6천원 아래면 됩니다. 예, 분할 매집해서 계속 한번 유지해보. 중간에 이슈가 계속 돌 거예요. 예, 돌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점핑하다 떨어지다 점핑하다 떨어지다 이제 그럴 겁니다. 되도록이면 6월 이전에 통과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지금 그렇습니다. 6월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부채 협상이 바로 통과되고 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국채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 한번 크게 충격 줄 수가 있어요. 시장에 돈이 유동성 다 빼간다는 뜻이니까 진짜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규모가 어지간 조 단위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1조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얼마인데 2000조 좀 넘어요. 한 2조 정도 국채 발행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하나 통째로 사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결론은 미국 그 부채 협상 되도록이면은 부채 협상 결론 내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여름 이후로 뭔가 생겨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행운을 빌게요. 안 나타나면 더 좋고 나타나면 재앙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나쁘면 나쁘지 좋은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괜히 또 손실 크다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지하방으로 갑니다. 꼭 잘 보시고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체크해서 떨어지도 갖고 있어도 되는 기업인지 그것만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예. 되도록이면 6월 이전에 다 뭐 어떤 결론을 내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2차 전지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프라 투자예요. 터키도 좋고, 예. 터키도 뭐 나라 전체가 다 다 이제 잿더미가 됐으니까 이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터키가 또 우리나라 튀르키라 합시다. 앞으로 이제 계속 튀르키를 할 테니까 튀르키에 우리나라 또 그거잖아요. 예, 가장 친한 그런 국가잖아요.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하면 우리 건설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전력 사업을 계속 보시라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 유럽에서 뭐 저게 북쪽으로는 뭐 원전 위주로 뭐 독일 같은 데는 뭐 그 뭡니까 독일에는 수소 연료 전지 그 발전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부 사업에서. 예. 동쪽의 내륙에서는 또 풍력을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차세대 차기 에너지를 지금 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요. 예. 더 이상 러시아의 그런 그 에너지 의존도를 이제 대폭 누리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 유럽군에 앞으로 몇 년 내로 그러니까 전력 장치가 대규모 교체 수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인프라까지 딱 전력 장치가 필요하니까 무지무지하게 이제 시장이 밝죠. 예. 좀 더 지켜봅시다. 그런 시나리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아무튼 한 가지만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주세요. 위기는 뭐다? 기회다. 위기는 기회. 그리고 그 OLED도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응? 응.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올렸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OLED가 엄청 잘 나가요. 엄청. 뭔 말이냐. 여러분 하만 알죠? 2년 전에 삼성이 그 미국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야는 뭐 스피커, 뭐 디스플레이, 뭐 그런 전장 사업을 위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원래 인수할 때는 영업이익이 엄청 낮았어요. 예, 뭐 3천에서 2천만. 근데 그 최근에 연구 개발 집중하는 분야가 뭐냐면은 그 차량용 전장 산업, 인포테인먼트 관련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을 껑 충겨버렸어요. 보이시죠? 이게 어디서 사업을 매출을 많이 올린다면 인포테인먼트예요. 차량용. 요즘에 페라리에다가 거의 전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기술 개발을 공부해서 아몰레드를 정착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예? 그 이제 앞으로 유럽의 그 인포테인먼트 차량에 그 앞에 엄청 커졌어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가장 수혜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LG도 지금 여기 사업에서 LG 전장 사업의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금 아몰레드가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예. 마이크로 OLED가 앞으로 이제 MR, VR, XR의 이제 주도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와 똑같아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제가 종목은 올리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올린 거고, 유로 회원들은 좀 다른 거로 하고. 현우산업은 LG에 PCB를 주로 공급하는 기업이고, 한국컴퓨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아몰레드 중에서도 PBA를 이제 납품하는 그런 계열사입니다. 계열사란다. 부품 공급사예요. 예. 이 두 기업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 그 자기같이 훨씬 저평가도 있고. 근데 삼성에서 이제 애플의 MR 그게 디스플레이에다가 지금 납부가 작업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전망이 조금 더 밝다고 보셔야 되겠죠. 한국 컴퓨터 회사 좋아. 한국 컴퓨터 투자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야내 계열사 중에서 지금 비금융 회사 중에서 지금 디지털 금융에 관련해서 사업을 전격적으로 크게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화 같은 거 출시가 되면 가장 수혜받는 기업이 한국 컴퓨터기도 합니다. 예? 알고 계세요? 이런 기업은 언제 크게 사고치도 사고친다. 여기서 확 치고 가면은 땡큐고 여기서 확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지. 이것도 진짜 너무 싼데.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점 깼다고 손절하고 이런 거 어설픈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안 진짜한데 들키면은 그냥 족쇄 치웁니다. 앞으로 기술적 분석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중심으로 보면은 크게 낭패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들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주가를 띄울 때 주가를 띄우기 전에 꼭 한 번 주가를 그러니까 개인들은 회사 대해서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주가가 폭락하면 그냥 손절할 줄만 알지. 기업이 뭐 하는지 앞으로 뭐 할 건지 가치가 얼마 되는지 그러니까 가격이 확 변하면은 떨리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도 사고하는 거 똑같아요. 모르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세력들이 개인 투자가 우습게 보면서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한국 컴퓨터도 실적이 잘 나왔을 거예요. 예. 실적 이제 곧 발표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소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예. 자, 우리 어제 요즘에 우리도 매집 들어갔습니다. 예. 초급 회원만. 예. 초급 회원만 지금 좀 매집을 했어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뭡니까? 힘들고 지치고 하면은 계속 술을 찾잖아요, 삶. 그러니까. 그리고 아내가 진짜 이게 한번 크게 시즌 남바가 있어가지고 몇 년째인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가격 조정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조용하다가 여기 수급이 확 들어오고 막 이렇게 지네요. 뭔가 냄새가 좀 나요, 이게.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예.
근데 100% 보상은 없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경험상 추측하는 것이지. 이걸 매집해 놨고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예? 만약에 설정해서 이게 세력들의 매집이라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세력들 주가를 올리려면 이거는 높게 더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100%란 게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투자자들은 이제 상상합니다. 아, 이게 무슨 모멘텀이 있지? 생각하지 마세요. 모멘텀이란 거는 기업에 막 주가를 올려놓고 나타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모멘텀이라는 게 그러니까 허상적인 거 있고 기업의 실적하고 연관 없는 모멘텀이 아주 많아요. 코스닥에는 100분의 80 이상이 기업 실적하고 연관이 없는 모멘텀들이에요. 그중에 100분의 2, 30은 기업의 실적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코스닥에서는. 예. 근데 유비케어나 한국종합기술이나 에이블 CNC나 비츠로테크나 이런 지금 개별 모멘텀이 기업 실적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직접 기업 실적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죠. 주가 얼마 많이 가냐? 예, 그거는 뭐 장담 못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공개 특강도 마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이죠. 집에 뭐 어린 애들 있으면 같이 즐거운 휴가를 잘 보내시고 5, 6, 7, 8 그리고 다음 주에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엑스포가 있어요. 안 팀장 꼭 갈 겁니다. 예. 만약이라 저는 여러분 얼굴 모르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인사하면은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눕시다. 근데 그게 보면은 벤처 기업들이 거의 다 참석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게 마음 AI를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마음 AI. 거기 마인즈 랩이에요. 그 회사명을 변경했어요. 그 걔네가 신세계란다. 특히 그 금융 부분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신한에 전적적으로 걔네가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네가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 마음 AI하고 지난번에 그 MS하고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게 18,000원 있을 때 제가 비싸니 싸니 막 제가 그때 그랬었죠. 이게 만약에 사업화가 된다고 공식하면은 막 2만 더 싼 거라고. 이런 거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없었으니까 그동안. 음, 그런 거 있고 썰터룩스도 기업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죠. 오늘도 계속 지금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봐봐가 이게 딱 그 제약 바이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한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치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지금 진행형이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3일 동안 또 휴일이죠. 편하게 날씨도 좋던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주 방송에서 또 어떤 시장이 또 돌아올 것인지 많은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비대면 1호 하나는 지금 제도화 중심에 있으니까 한 종목은 꼭 매집을 하셔서 주급적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요. 아셨죠?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특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